(2026년 3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청와대에서 김어준 유튜버죠. 거기를 언론중재위에 걸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김어준과 청와대, 즉 이재명 대 김어준의 전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 언론중재위에서 중재가 나오거나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으로 갑니다.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 재판이 1심, 2심, 3심까지 가다 보면 이재명 정권 세월 다 갈 겁니다. 그 사이에 이재명 정권 크게 추락할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 이 싸움이 커지면 김어준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1등 저격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막연히 해봅니다. 우선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청와대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을 보도한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언론중재위로 간다라고 조정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 쭉 보니까 처음에는 방미통위로 가서 심사를 하겠다, 조사하겠다 그랬는데, 이 방심위죠. 아직은 방심위 쪽에 가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유튜브에 실린 글이 불법하거나 청소년 건강을 해쳐서 유해해서 삭제하거나 차단 같은 거 할 때는 방심위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공소 취소를 거래했다라는 게 불법이거나 유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삭제하거나 차단 해봐도 실익이 없죠.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거기서 끝나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중재에 가는 거는 기사나 방송의 내용이 틀려서 내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할 때 중재를 가는 겁니다. 지금 공소 취소가 허위 보도라고 하는 거니까 이미 다 보도가 됐으니까 이거를 사후에 문제 삼는 거니까 언론중재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걸리는 게 언론중재가 그냥 구성되는 게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따라 하는 거거든.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을 언론이라고 봅니다.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 통신사업자, 인터넷 신문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사나 방송사나 잡지사, 뉴스통신 사업자, 연합뉴스 같은 거, 인터넷 신문 사업자, 인터넷 신문 굉장히 많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에 가봐야도 각하가 되죠. 그 법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인가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이 유튜브는 인터넷 신문이라고 본인이 밝히고 있고 등록번호, 등력 연월일, 발행인, 편집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인터넷 신문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상 인터넷 신문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 등록번호도 있다니까 거기에 해당돼서 언론중재법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언론중재위에서 이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합의를 해봐라, 중재를 해서 중재가 안 되면은 뭐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따라갈 의무는 없어요. 중재법이니까. 그러면 이제 재판으로 가는데, 지금 김어준 씨는 나는 할 의사가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거는 정인수 기자가 얘기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고, 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중재위로 가게 되면 뭐 무고죄로 걸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청와대하고 김어준이 한판 붙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김어준하고 이재명이 각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재명 정에 대해서 반감을 품은 사람이 적지 않죠. 지금 칼춤 때문에 날아간 사람들도 있고, 여권 내에서도 팽당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쪽으로 또 제보가 쏠리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재명 정권을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즘 보게 되면은 중앙일보는 완전히 정권하고 타협한 거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로, 또 동아일보도 맥이 없고요. 조선일보도 굉장히 떨어져 가요. 조중동이 모두 방송사를 갖고 있죠. 채널A, JTBC는 굉장히 친여적 성격을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조선은 TV, 조선. 근데 이게 제 승인이 안 나면은 참 골치 아프니까 비판의 정도를 줄이는데, 김어준은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그쪽이 더 이재명 저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저는
인터넷 신문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 뭐 등록번호도 없고 그냥 합니다. 저같이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을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낸 오보는 어떻게 할 거고 가짜뉴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문제죠.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이용해서 좌파들이 굉장히 많이 또 떠들어서 퍼뜨린 게 많죠. 그럼 과거의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거를 언론이 아니니까 냅둔다고 하는데 한번 떠돌기 시작하면은 뭐 그 덕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된 면도 있으니까. 아니, 대한민국 검사나 판사가 엉터리들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고 5개의 재판을 했는데 그걸 다 조작 기소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정권의 주장은 그게 이상한 거죠. 그 이재명은 전과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재명 즉 친이재명 유튜버들이 마구 떠들어서 된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고 자기한테 입맛에 안 맞는 인터넷 언론, 인터넷 신문이 아닌 유튜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골치 아파질 거예요.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죠. 자기네가 필요할 때는 확 이용해놓고 불리하니까 지금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건데 이 공소 취소 거래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요.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 공소를 했던 검사들은 자기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여당에서는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공소를 했던 검사가 조작했다라고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게 되면 처벌을 할 거 아닙니까? 법 왜곡죄도 지금 만들어놨겠다. 그거 당하고 있을 검사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들을 달래려면 뭔가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이재명 정권이 이제 모순에 걸리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계속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 군 같은 경우는 숙군으로 압박을 가하고 하는데 검사들은 압박을 가하면 이 사람들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 하면 되니까 또 군인들은 국가관이 좀 강해서 옷 벗고 나가면은 할 것도 없고 그냥 그걸로 끝인데 이 사람들은 나와갖고 변호사 하면서 얼마든지 반정권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재명이 김어준을 이기지 못하면 이재명 정권은 어디로 가나 한번 유심히 봐야 됩니다. 모든 적은 내부에서 나옵니다. 지금 친명 반명 티격태격하고 지금 어쨌든 정청래 세력이 아직은 인사권을 이재명 대통령이 쥐고 있으니까 수그리고 있지만 뭔가 틀리면은 거기도 갈등이 터져 나오죠. 그리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 거는 상당히 이 운동권 세력이 대중성이 높은 사람을 아바타로 올린 거죠. 대중적 지지도가 있으니까 글을 올린 거지. 그래서 자기네 생각을 지금 시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 좌파들이 다 한자리 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존재를 했는데 근데 어차피 자기네 표가 아니니까 어차피 써도 5년 써고는 버릴 거잖아요. 뭐 잘 되면 그냥 가지만은 아니면 교체할 수도 있는 대상이니까. 그래서 이재명도 상당히 좀 어정쩡합니다. 근데 이 김어준 건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말릴 거고 또 덤벼들어도 인터넷 신문이기 때문에 중재위에서 이긴다? 이기지 못하면 어차피 김어준 씨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장인수 기자가 한 거니까. 재판 가면 어떻게 되지? 김건희 명품백을 계속 나오면서 윤석열 정권이 붕괴로 갔는데 어쩌면 공소 취소 거래설 김어준 방송 때문에 이재명 정권 붕괴로 갈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